G70, G80, G90 이번 설 지나면 정말 미친 듯이 떨어진다 가격. 여러분 제네시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회장님 차, 법인 차, 임원 차.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그건 신차 얘기고요. 중고차는 전혀 아닙니다. 신차가가 7, 8천 가던 G80이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1억 원을 육박하던 차가 5, 6천만 원까지 감가가 제대로 먹은 차는 국산차 중에 아마 제네시스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G80 영상 중에 이 댓글로 3천만 원대 G80이 어디 있냐, 사기다, 이런 댓글을 정말 수백 개를 받았는데요.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지 못하면 기회도 없는 겁니다. G70은 제네시스 라인업 삼형제 중에 가장 막내급이라 할 수 있죠. 크기는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 아우디 A4급이고요. 포지션으로 따지면 제네시스 입문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제네시스 G70도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도 제네시스인데 중고도 한 3, 4천 가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현재 G70의 시세를 보면요, 18에서 20년식으로 키로수는 한 5만에서 8만 미만으로 보면 2천만 원 초중반에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좀 더 와닿게 얘기를 해드리면 아반떼 신차 살 돈으로 이 제네시스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네시스 라인 중에 가장 감가가 많이 된 게 바로 이 G70입니다. 사실 고객님들이 싸고 좋은 차를 원하시면서도 막상 감가가 됐다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시는데요. G70의 감가 원인은요, 쉽게 말해서 이 제네시스에서 구매 타겟층을 잘못 잡은 겁니다. 아반떼랑 소나타 같은 준중형 라인을 잡아먹겠다 하고 야심차게 출시를 했는데 에게 아반떼랑 소나타랑 사이즈가 별반 차이가 없네. 그리고 거기다가 가격도 1.5배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동급 대비해서 옵션도 뭐 그닥, 연비도 뭐 그닥. 그러니까 돈을 더 주면 뭔가 더 좋아지는 느낌이 확실히 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네임을 사는 느낌? 거기다가 이 또 제네시스 라인은 법인 매물이나 렌트카 매물 비율이 높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 그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감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는요, 이 G70이 제네시스 라인 중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감가 끝판왕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치명적인 단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제 지인 중에서 G70을 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실내를 보면 뒷자리가 혼자 탈 때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결혼 계획이 생기면서 아기도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가족이 생기는 입장에서 이 차를 봤을 때 좀 공감성이나 이런 게 좀 좁다고 하면서 G80으로 넘어가야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좁긴 좁아요. 이 앞자리가 되게 다리를 뻗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롭게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한 요 정도 공간 나오니까 실제로 보면 아반떼보다도 더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80입니다. G80은 제네시스에서 핵심 모델이죠. 판매량도 많고 개인, 법인 다 사랑받는 그런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이미지로 따지면 제네시스의 얼굴 마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G80 영상 댓글에 3천만 원대 제네시스가 어디 있냐, 막상 가면은 팔렸다고 한다, 사기다, 그러신 분들 많더라고요. 약간 놀라긴 했는데 네, 이해합니다. 왜냐면 뭐 신차가가 한 6, 7천만 원을 가던 차니까요. 자, 3천만 원대 G80 일단 여기 있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도 못 믿으시겠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중고 시세로는 20에서 22년식으로, 그리고 키로수는 10만 킬로 미만으로 봤을 때 3천만 원 출발이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옵션이나 연식, 키로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딜러들도 시세를 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게 이 G80인데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연식은 20에서 23년식 미만으로, 키로수는 10만 킬로 미만으로 봤을 때 금액대를 3,100에서 4,000 초중반 선까지만 보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제네시스 G80을 살 때는 그 금액대에서 옵션이 가장 많이 들어간 차를 찾는 게 포인트고요. 그거를 노가다를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꿀매물을 구매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신차 깡통을 살 돈으로 중고차는 풀옵션을 사는 거다. 딱 이 G80이 그렇게 사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그냥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빠르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말씀드리면 딜러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얘기인데요. 대부분 더 뉴 그랜저 IG가 가성비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많은 딜러들이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금액대로 보면은 더 뉴 그랜저 IG가 2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사기가 좋다, 그 금액대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지, 감가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된 감가가 아니에요. 한 감가율로 따지면 35에서 40%밖에 감가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더 보태서 얘기를 해드리면 더 뉴 그랜저 IG 같은 경우는 옵션도 좀 좋고 연식 킬수도 올라가면은 2천 후반에서 3천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 금액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이 제네시스 G80을 옵션 많은 걸로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G80이 정말 감가가 많이 된 거죠. 왜 이렇게 감가가 많이 됐냐고요? 법인이나 리스로 뽑았던 이 신차 물량들이 지금 현재 한꺼번에 쏟아지고 나오면서 과공급 현상이 생기면서 감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 G80이 페이스리프트가 된다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격이 저렴해진 것도 있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전부고요. 뭐 별다른 문제가 있어서 감가가 된 거 아닙니다. 정말이고요. 아,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막상 되고 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일단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소식이 들려오면 가격이 변동이 되는 거지 페이스리프트가 됐다고 해서 또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내 집 앞에 지하철이 생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죠. 그렇다고 해서 막상 지어진다고 해서 또 오르진 않죠. 중고차도 그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G80하고 더 뉴 그랜저 IG를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비교를 할 때는 차만 놓고 비교할 게 아니라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연비, 세금, 보험료, 소모품 가격,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유지비가 그랜저랑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같다고 해서 차만 놓고 판단하면 안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 전에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게 가장 건강한 구매이시기 때문에 이걸 우선순위로 좀 두시고 알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희가 저번에 요 3천만 원짜리 차를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따로. 그런데도 가면은 사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그런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자기는 막상 갔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에 샀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 제가 그냥 필터링 없이 얘기를 할게요. 꼭 그렇게 사세요. 그냥 3천만 원대 제네시스 있는데요, 4천짜리, 5천짜리 그냥 비싸게 주고 사세요. 물론 4천, 5천만 원대의 금액도 있습니다만 그 연식, 그 옵션에 똑같은 것도 3천만 원대에도 있어요. G80을 사는 게 머리 아픈 이유가 그걸 다 찾아내는 게 노가다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사장님 차 아니고 진짜 회장님의 차, 조선의 마이바흐 G90입니다. 정말 이쁘죠? 이 자태가. 신차 출고가가 기본 9천에서 1억 중후반까지 갑니다. 근데 가격만 들었을 때는 정말 딴 세상 얘기죠. 근데 지금 중고차 시세를 보면요, 22년에서 23년식 키로수 10만 킬로 미만으로 보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 중후반에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진짜 감가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랜저 캘리그래피 풀옵션 한 대, K8 하이브리드 한 대 값 날라가 버린 거예요.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께서 1억 5천 주고 신차를 구매하셨는데 판매하시려고 지금 알아보니까 견적이 대략 한 9천만 원 선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억울해서 못 파시겠다고, 그래서 그냥 더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요, 이러신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사실 이 G90 같은 경우는 더 감가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차를 구매하실 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워낙에 고가 라인의 차량이고, 사실 이 구매층을 보면은 뭐 개인보다는 회사, 그 안에서도 임원급 아니면 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그게 많지도 않고, 사실상 우리 주변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제 주변에는 제가 아는 회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는 아는 회장님이 많이 계신가요? 그런 이유고요. 또 한 가지, 요즘은 차 가격이 아무리 싸져도 유지비가 많이 드는 차는 또 인기가 없습니다. 요즘은 차 살 때 이렇게 외형만 보고 결정하는 그런 허영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금액이 이제 저렴해진 건데요, 사실상 이 이유들이 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된다면 지금 G90 같은 이런 최고의 차를 사시기엔 좀 괜찮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저는 이 차가 그 뭐 카포에 어울리는 차는 아니지만 저는 솔직히 좀 무리해서라도 이 정도 디자인이면 한번 사볼 만도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막상 1억 넘는 차를 사려고 봤을 때, 거기다가 이게 국산차잖아? 그러면
고민이 아니라 이거는 좀 선택하기 쉽지 않은 거야. 왜냐면은 언제부터 이게 국산차가 1억씩이나 갔냐? 요즘에 1억이면 저기 외곽에 집을 한 채 살 수도 있는 금액인데. 그래서 이게 국산차 치고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물론 어떤 소수만 타라고 그런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지만은 난 너무 오바라 생각한다. 이 금액 자체가.